저희는 나날이 지나는 방송 힙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일리언 3와 에일리언 4를 알아보고 에일리언 프리퀄 시리즈가 나온 배경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영화 프로메테우스와 엔지니어 그리고 그동안 영화에 등장한 에이리언의 종류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따라서 에일리언 커버넌트를 보시기 전에 이 영상을 통해 에일리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영화 프로메테우스는 에일리언 1의 감독인 리들리 스콧이 인간이 외계 문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임 신들의 전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작품으로 에일리언의 세계관과 기원을 그리고 있는 에일리언 프리퀄 시리즈 3부작 중 첫 번째 작품인데요. 아쉽게도 영화가 개봉할 당시 지나친 떡밥과 불친절한 설명으로 인해 일부 비평가들에게 혹평을 받긴 했지만 현재는 뛰어난 영상미와 더불어 SF 스릴러 영화의 정점을 찍은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에이리언의 세계관을 한층 넓힌 영화로 기억되고 있죠. 하지만 아직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영화의 줄거리를 살펴보자면 인간이 외계인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 탄생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지구의 유족들에게서 발견되자 이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고고학자 엘리자베스 쇼와 찰리 할로웨이는 웨이랜드사의 지원을 받아 인류의 기원을 탐사하는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물학자와 지질학자, 의사, 용병들로 구성된 이 팀은 프로메테우스라는 탐사선을 타고 드디어 2093년 긴 여행 끝에 그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서 찾아낸 행성인 LV-223 행성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얼마 후 그들이 이 행성에서 발견한 엔지니어의 시체는 영화 에이리언 1의 장면과 너무나 비슷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환호하고 놀랐던 장면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많이 놀랬던 장면이에요. 깜짝이야 이러고 기억이 나네요. 게다가 홀로그램으로 그려지는 엔지니어들의 모습은 드디어 그들이 인류의 창조주를 만났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면서 영화의 몰입도를 확 끌어올리는데요. 확 끌어올렸죠. 안타깝게도 그곳은 엔지니어들이 인류를 말살하기 위해서 가공할 만한 무기를 우주선에 싣고 지구로 향하던 중 잠시 머물러 있던 행성이었고 그들이 살포하려고 했던 무기가 바로 에일리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영화는 SF에서 호러 영화로 급반전됩니다. 완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동면에 들어갔다가 다시 깨어난 엔지니어와 이제 막 태어난 에일리언,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는 인류의 싸움에서 왜 이 영화의 포스터 문구가 우리의 기원을 찾는 여정이 우리를 정말로 인도하리라 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이 싸움으로 인해 창조주를 이용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웨이랜드 회장 피터 웨이랜드를 비롯해서 수많은 탐사원들은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에이리언 시리즈가 낳은 여전사인 시고니 이후와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엘리자베스 쇼와 에일랜드사의 안드로이드인 데이빗만이 살아남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래 임무대로 우주선을 몰고 지구로 향하려고 했던 엔지니어는 프로메테우스 우주선과 충돌하면서 결국 불시착하게 되었고 이후 엘리자베스 쇼의 계략으로 인해 에일리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참고로 엔지니어의 우주선은 에일리언 시리즈에 자주 등장하는 우주선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에일리언의 상징과도 같은 우주선이잖아요. 에일리언 영화 보면 무조건 이 우주선 나와요. 아무튼 이 영화는 살아남은 엘리자베스 쇼가 몸을 잃은 데이빗의 머리를 들고 인류를 말살하려고 했던 엔지니어들을 찾아 나서면서 끝을 맺는데요. 곧 개봉 예정인 에일리언 커버넌트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10년 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 영화는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죠. 영화 에이리언 커버넌트는 프로메테우스의 10년 후를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우주선 커버넌트가 전작에서 살아남은 데이빗이 있는 행성에 도착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안드로이드의 역할을 맡고 있는 마이클 패스벤더가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프로메테우스보다 훨씬 재밌고 무서울 것이다. 그리고 에일리언 시리즈보다는 스릴러와 제 영화를 섞은 듯한 느낌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관객들은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영화의 기대치를 한껏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지금은 더더욱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 되어버렸는데요. 과연 에일리언 커버넌트는 프로메테우스의 떡밥들을 훌륭하게 해소하고 오리지널 에일리언 시리즈와 완벽한 통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에일리언은 갓난아기의 모습을 벗고 진정한 공포를
우리에게 선사해 줄 수 있을까요? 영화 에일리언 커버넌트를 보시기 전에 프로메테우스에 등장한 엔지니어와 에일리언 시리즈에 등장한 에일리언들의 종류를 조금씩 살펴볼 생각인데요. 이것은 에일리언을 보신 분들에게는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에게는 에일리언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정복하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먼저 영화 프로메테우스에 등장하는 엔지니어는 약 3m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털이 없고 창백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 안구는 동공 홍채 구분 없이 모두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한 방에 즉사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계략과 웬만한 총으로는 피할 수 없는 막강한 방어력을 지니고 있으며 인류의 창조주라 칭할 정도로 매우 진보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들이 인류의 창조주라고 불렸던 이유는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죠. 즉 그들이 쓰는 문자는 메소포타미아의 성형 문자와 이집트, 메소아메리카의 문자가 적절하게 섞여 있으며, 이 모든 언어는 현재 모든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이 탄생하기 전부터 우주 항해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엔지니어들이 인류에게 그를 가르쳐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안드로이드인 데이빗이 엔지니어와 대화가 가능했던 것이고요. 아무튼 인류보다 더욱 진보된 과학기술과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십억 년 동안 인류에게 많은 도움을 준 그들이 왜 인류를 말살할 계획을 세웠을까요? 실패작이기 때문에. 참고로 영화 프로메테우스에서 웨이랜드 회사의 회장인 피터 웨이랜드가 엔지니어에게 생명을 연장시켜달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때 엔지니어는 매우 분노하면서 그를 죽이고 지구를 말살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몰고 지구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혹시 엔지니어는 인류의 탐욕과 영생에 대한 욕심에 분노한 것은 아닐까요? 뭐 이건 차차 영화가 풀어주겠죠. 내가 어떻게 하든 힘도 아니고. 잘 풀어주겠죠. 기다려봐야죠. 에일리언은 그리스어의 외래의 낯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제노와 생체와 물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모프가 합쳐져서 제노모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대중적으로 제노모프라는 이름보다는 에일리언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통 에일리언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에일리언은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오보모프는 킨 에일리언이 낳은 에일리언의 알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들과는 달리 하나의 생물체이자 알 안에 들어있는 페이스 허거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브모프 안에 들어있는 페이스 허거는 웬만해서 죽지 않으며 주변에 숙주가 될 만한 생명체가 나타나면 오브모프가 자동으로 입구를 개방해주기 때문에 오브모프는 에일리언에게 매우 적합한 생명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페이스 허거는 에일리언의 유충을 운반하는 운반책으로 숙주가 나타나면 생명체를 덮쳐서 순식간에 에일리언의 유충을 씹는데요. 이때 페이스 허거는 악력이 매우 강한 꼬리로 숙주의 목을 졸라서 기절시킨 후 다리로 머리를 고정시키고 숙주의 식도를 통해서 에일리언의 알을 밀어 넣으며 이 과정에서 숙주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다란 간을 이용해서 산소를 폐 속으로 밀어 넣는다고 하죠. 이종격투기 같은 기술이 들어가네요. 다리로 머리를 고정시키고 또한 페이스 허거가 한번 얼굴에 달라붙으면 머리 가죽이 완전히 뜯겨 나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며 다리나 꼬리를 자르면 산성피까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떼어낼 수 없는데요. 다행히도 에일리언의 유충이 숙주에게 안전히 옮겨지고 나면 스스로 떨어져서 죽는다고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되는데요. 에이 설마요. 진정한 고통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페이스 허거가 숙주의 몸에 에일리언의 유충인 체스트 버스터를 심어 놓으면 체스트 버스터는 숙주의 몸을 안에서부터 파먹으면서 일정 시간 숙주의 몸에 머무르는데요. 이 과정이 그리 길지도 않을 뿐더러 어느 정도 성장한 체스트 버스터가 몸에서 나오기 위해서 모든 장기와 몸을 파괴하고 종국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공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몸 밖으로 나온 체스터 버스터는 처음에는 매우 작은 크기에 불과하지만 이후 허물을 계속 벗으면서 성체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제노모프, 즉 에일리언이죠. 이렇게 탄생한 에일리언은 숙주에 따라서 다양한 외형을 지니게 되며 킨 에일리언을 중심으로 군집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설정은 에일리언2의 감독을 맡았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들어냈다고 하죠. 아무튼
현재까지 영화에 등장한 에일리언을 조금만 살펴보자면 먼저 에일리언 1에 등장한 에일리언은 인간보다 뛰어난 신체 능력으로 극도의 공포감을 주는 존재로만 묘사가 되었는데요. 이후 에일리언 2에서는 에일리언 킨이 등장을 하면서 에일리언 R을 지키는 드론형의 에일리언과 공격형 에일리언인 워리어 등이 등장하면서 에일리언의 생태계는 많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에일리언 키는 모든 에일리언들의 여왕으로 평소에는 에일리언의 서식지 가장 깊숙한 곳에서 다른 에일리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에일리언의 알을 낳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에일리언의 키는 매우 강한 모성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낳은 알이 위험에 처해지면 즉시 알을 낳는 주머니를 떼고 무시무시한 존재로 거듭나기 때문에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존재죠. 특히 모든 에일리언들을 압도하는 거대한 덩치와 더불어 지능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은 이미 영화 에일리언 2에서 충분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녀를 도발하지 말아주세요. 시고니 위원은 가능해요. 너무 노쇠하시지 않았나? 그래도 강해요. 이제는 몸이 안 따라갈 텐데. 그래도 그분이 나오면 무조건 강해. 시원이 못 봐. 에일리언에서 가장 큰 숙주가 시고니 위버고 나중에 시고니 위버랑 에일리언이랑 DNA가 합쳐져가지고 더 강력한 존재로 태어났잖아. 꼭 에일리언 영화에 꼭 다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일리언 3에서는 걔를 숙주로 삼아서 태어난 러너라는 에일리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에일리언은 신체가 빨리 성장하고 인간보다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기존에 등장한 에일리언보다 더욱 날렵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일리언 4에 등장하는 유본 에일리언은 리플리의 DNA와 에일리언의 DNA가 합쳐져서 탄생한 존재로 강력한 이중턱 대신에 혀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과 비슷한 뇌 골격과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보통 에일리언과는 달리 인간과 비슷한 울음소리를 내는데요. 그 모습이 굉장히 기괴하고 끔찍한 편이죠. 또한 자신을 낳아준 킨 에일리언을 단 한 방에 죽이는 모습이나 인간과 에일리언의 장점을 한 번에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 그리고 일플리를 어머니로 믿고 따르는 모습에서 많은 충격과 공포를 함께 안겨준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프로메테우스에서는 엔지니어를 숙주 삼아 태어난 디컨이라는 에일리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에일리언은 다른 에일리언과는 달리 엔지니어의 복부를 찍고 나오자마자 어느 정도 성숙한 형태로 등장을 하며 꼬리가 없고 독특한 턱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영화 에일리언 커버넌트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에일리언이 등장을 하는데요. 과연 이 에일리언은 어떤 충격과 공포를 우리에게 선사해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총 3편에 걸쳐서 에일리언의 탄생 배경과 에일리언의 시리즈, 에일리언 프리퀄 시리즈가 나오게 된 배경, 프로메테우스와 엔지니어, 영화에 등장하는 에일리언의 종류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셨는데요. 이 방송들이 영화 에일리언 커버넌트를 보기 전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방송들을 통해 에일리언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면 더욱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어김없이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 히히 파라찌 야